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체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판례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단체 계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법리도 소개하고 있고 또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판례로 두 가지 법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판례인 거죠. 1타 2피라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 노사 간의 단체 계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휴가비에 대한 단체 계약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기 휴가비로 지급 기준을 현재 7월 15일 현재가 되는 거예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겠다. 자, 이런 단협을 체결했고요. 지급 기준을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단체 계약이 있는 겁니다.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겠다.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는가 하면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안 주겠다. 뭐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는 거죠. 퇴사했으면은 이거 비례적으로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내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휴직을 하고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K사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자, 7월 15일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까요? 자, 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하기 휴가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냐, 지급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는 거냐, 자, 여기에 대한 분쟁이 하나 생긴 겁니다. 즉, 이 단체 계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파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기 휴가비를 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하기 휴가비, 이렇게 지급하는 하기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단체 계약에 대한 해석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에 대한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단체 계약은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처분문서라고 하는 계약서는 기재가 돼 있으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은 그대로 인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100% 주기로 했으면 100% 지급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 의사표시의 존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문제가 생긴 거죠. 해석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처분문서에 따른 해석의 원칙, 합리적인 해석이었죠, 그죠? 일반 처분문서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뭐 이 계약을 하게 된 동기, 뭐 내용, 뭐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가 뭔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논리와 경험칙에 각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단협이라고 하는 계약 취지상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인 거다.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인 거다. 그 목적이 복지를 증진하는 거다. 이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단협 내용을,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변형 해석은 하지 마세요. 이 원칙을 또 두게 되는 거죠. 단협에 대한 독특한 그런 한 목적적으로 해석하세요. 이 해석의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일반 처분문서에 대한 해석 원칙은 지금 설명하지 않았고, 단협에 따른 해석 원칙에 따라서는 이건 불리한 변형 해석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사측 입장은 파업 중인 자에 대해서는 휴직 중인 자와 똑같이 봐가지고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파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휴직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변형 해석을 한 겁니다. 불리한 변형 해석을 한 것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거예요. 파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재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근로계약관계의 주된 부분이 정지가 되고 있을 뿐이지 근로자로서는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직 중인 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걸 마치 휴직 중인 자처럼 변형 해석을 했으니까 이건 단협의 해석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걸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단협 내용은 지급 기준을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파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재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가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근로계약관계에서 나오는 주된 의무가 잠깐 정지가 되고 있을 뿐이지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재직을 하고 있죠. 퇴사한 적이 있나요? 퇴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업하고 있는 분들은 지급 기준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걸 억지로 변형 해석해가지고 안 주겠다. 그런 해석은 잘못된 거다. 이걸 판례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어요. 이 경우에 하기휴가비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에서는 그러면 하기휴가비도 이건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 이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주장은 인정이 될까요? 예,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인정 안 되는가 하면 우리 판례 입장은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요건을 소정근로의 대가 혹은 총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성이에요. 과연 하기휴가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냐? 고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에 필요 없이 내가 오늘 근무했으면 오늘 하루치 일당을 받는 것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느 시점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7월 15일까지 재직을 해야 돼요. 재직을 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오늘 일한 돈이 나온다라고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고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비례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늘 하루에 대한 대가가 받을 것이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거니까 고정성이 결여가 된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판례 태도를 볼까요? 만약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은 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확실한 조건인 거죠. 그래서 고정성이 결여가 됐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는 조건이 붙은 임금의 통상임금성,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단협에 대한 해석의 원칙, 그 다음에 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의 법리를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